관악 청년청과 HCN 관악방송이 함께하는 2014 청년 역량 강화 사업 넥스트트랙 금융경제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제 여기 관악구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청장님이신 이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년의 수도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청년 역량 강화 금융 경제 캠프에 오신 청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HCN과 함께하는 금융 경제 캠프는 미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캠프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 같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맡게 될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시니까 뭐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없으실 거고,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좋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세 인생,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이 100세 인생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 한번 다녀오셨어요? 자, 미국 여행을 가는 길에 미국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내가 그냥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미국에 내렸어요. 미국에 내렸더니 내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있길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제가 어디 뭐 LA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What's up?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말 쓰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왜? 미국은 어떤 말을 써요?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 영어 쓰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은 안 통하는데 몸짓, 발짓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근데 뭔가 물건을 사야 돼. 물 한 병을 사야 되는데 물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그때 막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일단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얼마래?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끊어줬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미국은 달러 쓰잖아요. 워낙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미국이 영어를 쓰는지 미국이 달러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만 탄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노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노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과 똑같겠지라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노후가 되면 뭐가 바뀔까요? 여기 연령층이 약간 다양하신데 일단 나이 드신 분 좀 아실 거야. 나이가 들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떤 병이 걸리죠? 그럼 어떤 병이 걸려요? 뭐 암,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거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0명이면 10명 다 걸립니까?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 7명은 말짱해요. 그런데 10명이면 10명 모두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화, 늙어가는 겁니다. 노화의 3가지 특징,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 저하. 이미 진행 중이시죠? 네,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통장에 한 10억쯤 있다. 그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뭐 이미 있어요? 다 물려받기로 했어? 네. 자, 어쨌든 여러분 통장에 10억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근데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날 기억이 안 나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해본 적 없으시죠? 이걸 상상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에요. 이미 우리 사회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요 가까운 서울시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할아버님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65억 원어치 금괴를 모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자, 그런데 금괴 65억 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누군가 뺏어갈까봐. 이거 어디 은행에다 맡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집에다가 장롱 밑에다가 구절장을 팠습니다. 거기다가 금괴 65억을 묻어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가족에게. 안 했어요.
배우자, 심지어 자녀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죠? 가장 큰 도둑놈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뺏어가니까 안 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본인만 알고 계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노후를 사셨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자 이 할아버님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자, 치매 걸렸어요. 기억나 안 나? 기억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났으면 이제 점점 잊어버리니까 자식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매라는 질병 아시겠지만 치매는 완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점 안 좋아지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치매 걸렸어.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날은 언제야? 오늘이야, 오늘. 그럼 오늘이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자식 불러다가 앉아놓고, 야, 사실 내가 치매인데, 저기 장롱 밑에다가 금괴 60억 숨겨놨으니까 내가 혹시 기억을 잃거든. 얘네들이 잘 써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왜 안 했을까? 나는 말짱하거든. 나는 치매 아니거든. 그죠? 결국은 얘기 안 하고 점점 기억을 잃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이제 너무 집이 오래됐으니까 집에 인테리어를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장롱을 싹 드러냈더니 장롱 밑에 뭐가 있어? 금괴가 나오는 거예요. 금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머니 여기 와보세요. 여기 금괴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어떻게 했냐? 인테리어 업자들이 쓱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 썼어. 근데 이거 어떻게 들통났을까요? 유족들이 금괴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인테리어 업자를 고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걔네들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 어떻게 됐냐? 인테리어 업자들끼리 서로 싸웠어. 뭐 내연 관계였대. 그래가지고 한 놈이 고발한 거야. 네, 웃긴 거 아니야? 네,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고발해가지고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65억 금괴는 다 써버린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테리어 업자들도 참 한심하고 나쁜 놈들이지만 이 뉴스 보시면 진짜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네, 돌아가신 할아버님. 평생 열심히 일해서 금괴 60억 모으셨어요. 그죠? 평생 뭐 하신 거예요? 예, 평생 헛짓 하신 거예요. 헛짓. 누구를 위해 자산을 모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요. 인테리어 업자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후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노후에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준비하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100세를 살았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 너도 100세? 나도 100세. 너도 오락가라? 나도 오락가라.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아파트가 보면 뭐 10층, 20층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층이 로얄층이에요? 높은 층이 로얄층이죠. 그죠? 네. 근데 일본의 아파트 외곽에 가면 로얄층이 높은 층이 아니야. 몇 층이야? 1층이야. 왜 1층일까요? 왜 1층일까? 아니, 높은 층은 못 다녀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층이 로얄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령화가 되면서 집들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300세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1000세대 중에 300세대가 비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300세가 비어 있으니까 뭐 슬럼화가 되고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빈집이 된 이후에 수년 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000세대 중에 300세대가 비어 있으면 바로 다음 달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관리비가 안 고쳐요. 아파트 관리가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루에 3번 다닌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고층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사회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가에서는 다 이미 끝났습니다. 노년학에서는 노인들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을 질병, 고독, 무위, 빈곤 4가지라고 해놨어요. 노후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일단 병에 걸리고요. 외로워지고 심심해집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요. 지금 외로워요? 얼마나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좋아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시절 말고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내가 병에 걸렸어.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외롭고 심심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노후 준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뭐냐면 질병, 고독, 무기, 빈곤의 시기가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노후를 연구하다 발견한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다 아시는 한자죠? 재산. 여러분 재산 많나? 재산 많다, 재산 적다, 뭐 재산 얼마나 모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이 재산이라는 단어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는 다 보면 뜻 글자고 한자는 유래가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가진 돈을 표현할 때 재산이라는 한자를 표현했어요. 왜 재산이라고 썼을까요? 이걸 보시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자, 우리가 가진 돈을 잘 보니까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와 산으로. 재는 뭘까요? 재는 무슨 재자? 재물재자, 모을재자입니다. 산은 무슨 산자? 낳을 산자, 생산하는 산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이라는 것은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 두 가지가 모여서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중에 재는 뭘까요? 재. 열심히 모으고 계신 거 뭡니까? 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땅,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물입니다. 잘 모으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중에서 생산, 뭘까요? 열심히 일하시면 매달 25일 날 뭐가 나와? 월급이 나오죠.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매년 가을에 뭘 하죠?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농경사회에서는 그 추수가 생산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뭘 받아? 월급 받죠. 열심히 일해서 매달 월급을 받는 생산,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사고 그것으로 투자를 합니다. 불려가는 재물.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재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수천 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두 개 다 있어, 없어? 있죠. 열심히 소득도 만들고 있고 이걸로 예금, 적금, 펀드, 부동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은퇴하면, 여러분이 퇴직하면, 여러분이 노후가 되면 뭐가 사라져? 생산이 사라져요. 뭐만 남아? 재물만 남아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고 외롭고 심심해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미 노후 준비를 여러분이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 대한 검증은 끝났어요. 정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 주변에 노후를 사시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 잘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행복해. 어떤 직업이야? 잘 보세요. 사업했다가 퇴직하신 분 중에 그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전부 행복해. 누구예요? 그렇죠. 공무원, 교사, 은퇴자들은 100% 행복해요. 왜?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야? 그들이 시골에 살건 서울에 살건 관계없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테크.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 집값이 오를까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돈을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생산은 무시한 채 5,000년 역사상 가장 생산이 무시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전부 재물에 미쳐있는 사회.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무시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 중에서 100% 행복한 직업, 공무원, 교사. 동의하시죠? 제가 하나 더 검증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모두 불행해졌어. 한 명도 안 빠지고.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 자영업자? 자영업자 중에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하신 분 중에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모두 불행해졌어요. 누굴까요?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내가 그 일시금 왜 받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시금 받으신 분 전부 불행해졌습니다. 뭐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자식을 해주신 분들 결국 자녀하고 다 이별하고 살아요. 안 보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모두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사회가 검증을 끝났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일시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왜? 일시금 받은 선배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집값이 올라갈까 주식이 올라갈까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소득이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노후에 재물을 갖고 있는 것과 생산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인생을 잘 사시고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요. 통장에 10억 모으셨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요. 재테크가 뭔지 몰라. 금리, 주식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공무원 생활하시고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하셔서 월 500만 원의 평생 연금 수령자예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진짜요? 10억 부럽잖아 10억. 젊은 사람들은 10억 부러워야지. 한 방인데. 그렇죠? 네. 자, 뭐 10억도 좋고 월 500만 원 좋습니다. 둘 다 부러우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할머니들 둘 다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손주 재롱도 보면서 효자들 자식들과 같이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두 분이 이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2명이 걸리셨다는 질병, 치매란 질병에 걸리셨어요. 자, 치매 걸렸어 이제.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네, 당신들은 큰일 나지 않았어요. 치매는 행복한 질병이니까. 그럼 누가 큰일 났어? 자식들이 큰일 났어요. 먼저 10억 가지신 할머니의 아들, 엄마가 치매 걸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면 서로 힘들고 불행해지죠.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경기도 좋은 요양병원에 모십니다. 병원에 모셨더니 병원비가 얼마 나와? 한 달에 최소한 200~300은 나옵니다. 병원비 어디서 갖고 와? 자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 통장에 갖고 와야지. 여기서 열심히 이제 병원비를 내면서 어머니 간병을 하고 부양을 합니다. 매주 찾아가서 어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손주 재롱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점점 이렇게 열심히 간병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 증상이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죠. 6개월 1년 있다 갔더니 막 얘기도 안 통하고 막 그죠? 뭐 벽에다 뭐 칠하고 있고 뭐 점점 막 힘든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점점 힘들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게 2년, 3년 했더니 이제 힘들기 시작해요. 이제 슬슬 이 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이제 그만 가시지. 뭘 저러고 사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3년 넘게 간병을 한 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얘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죠. 이게 전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 돌아가시면 나한테 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때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혹시 형제들끼리 그런 뭐 서로 얘기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언젠간 가실 건데 집 한 채는 물려주고 갈 건데 저 집을 내가 받을 것인지 오빠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지 내가 더 기여했는데 이런 거 막 서로 막 눈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안 와요. 왜? 여러분 부모님 자산이 여러분이 넘어오는 시대는 과거에 평균 수명 60세, 65세 시대. 그때는 아프면 한 2~3개월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평균 수명이 길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게 넘어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평균 수명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90세, 100세를 살아. 근데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평균 수명은 90세, 100세를 향해 가지만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짧아. 무슨 얘기야? 올해는 사는데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은 어디다가? 병원. 그 병원비 누가 내? 전부 있는 자산 다 까먹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엄청난 폐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 인재가 바른 교육을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찰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폐륜 범죄가 있는데 이 폐륜 범죄의 원인에 단 한 건도 안 빠지고 전부 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아오셨지만 내가 이 돈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돈 때문에 내가 위험해져요. 나는 필요 없어져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말짱한 정신 상태로 자식들한테 호통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안 돼요. 언젠가는 인간이라는 게 늙게 돼 있고 늙으면서 내가 내 자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자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대접이 180도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연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연금이 중요하다? 연금은 우리 사회에 나온 지 불과 40~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개인연금 제도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의 연금이 없던 시절에, 그땐 연금이 없었거든요. 연금이 없던 시절에 노후를 지켜주었던 생산,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땅. 땅. 땅! 뭐 하는 곳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신은 인간에게 땅을 줄 때 생산의 원천, 삶의 기반으로 줬습니다. 씨 뿌려서 수확해서 거두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이 인간에게 준 목적 그대로 생산의 원천으로 활용해온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노후 걱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노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땅은 생산의 원천, 삶의 기반입니까? 뭐죠? 투기의 원상이잖아요. 신은 인간에게 산으로 줬는데 인간은 이걸 재로 바꿔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 얘기하시죠? 기후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지구가 난리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재원을 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은 인간에게, 자연은 인간에게 재화산을 각각 고르게 분명해서 밸런스 있게 써라라고 줬는데 지금 최근에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생산을 무시한 채 재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 중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노후 걱정하시냐고. 안 해요. 왜? 그분들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씨를 뿌리면 수확하는 생산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산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이 가장 핵심인 서울시에 살면서 여러분 직장인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잘려? 55세, 60세 생산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55세, 60세 끊기지만 여러분이 평생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명퇴하고 잘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이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야, 이제 잘리면 어떡하지? 아직 애는 어린데. 그죠? 노후는 어떻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얘기에 저는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나올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죠? 저는 빨리 60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60세가 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 나는 60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60세부터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아시겠습니까? 노후에 소득이 준비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소득의 중요성을 잊은 채 재물에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재테크 하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신다면 재테크와 더불어 뭐 하셔라? 생산, 산택하셔라.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한다면 이 질문, 사실 노후가 아니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하고 일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거꾸로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퇴직! 일은 그만두고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게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180도 잘못된 결론이에요.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해요. 이렇게 노후에 평생 할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특히 남자분 젊은이 분들 많이 계신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지금 일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걸 늙어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야? 빨리 그냥 퇴직하고 난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직장인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저는 대한민국, 저도 똑같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 세뇌된 패러다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빨리 일이 싫어서 빨리 퇴직해서 노후에 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배우 이순재 씨 아시죠? 네, 내일 모레 90세십니다. 자, 연기자예요. 일이 연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분은 일이 연기인데 나는 정말 일이 싫어. 정말 연기가 싫어가지고 65세 되면 퇴직해가지고 더 이상 연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평생 일하고 싶다. 평생 연기하고 싶다. 그러다가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에게 일은 무엇이길래 죽도록 하고 싶은 것이고 나에게 일은 무엇이길래 빨리 퇴직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차이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순재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집 일을 하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의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 일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데를 다녀보면 저도 기업을 다녀봤지만 아시겠지만 5천만의 인구가 있으면 5천만의 재능이 있어요. 5천만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은 5천만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싹 없애고 5가지로 정리해버립니다. 재무회계, 생산, 마케팅, 회계, 인사, 이런 거 있잖아. 제조.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야. 나는 요리도 하고 싶고, 나는 운동도 하고 싶고, 나는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미술도 그리고 싶고, 나는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싹 무시하고 사장님이 시키는 5가지 일만 하고 살아야 돼. 모든 대한민국 인구가. 이러니 그 일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 일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혹시 이번 생 말고 다음 생 있어요, 없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 생은 그냥 사장님 댁에 가서 대충 일하면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생이 없고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평균 수명 60세로 내가 그냥 남의 집 일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퇴직해가지고 바로 하늘나라 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90세, 100세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가셔야죠. 그걸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기획팀에서 5년 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 내 인생을 살 수 없었어요. 여행은 4박 5일밖에 갈 수 없었고요. 예, 주말에 그때는 토요일도 일했고 쉬지도 못했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째 제가 프리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4박 5일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4박 5일 가? 재미없게. 기본 2, 3주는 가야지. 저희 어머니 1942년생이세요. 올해 82살이십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평생에 영어를 하는 게 꿈이었어.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해서 다니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목표 로스쿨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도대체 82세 할머니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 일이 아니라 진짜 저분은 뭐 변호사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니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뭐 하시냐면 그 학교 다니시면서 동네 저희 어머니 안산에 계시는데 안산에 있는 구청에 사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동네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글 가르쳐 주는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문맹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서 또 용돈도 벌고 계십니다. 엄청 액티브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추석 때,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뵈셨죠? 그렇죠? 저는 최근 몇 년간 추석 때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추석이 보통 9월,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기 추석인데 얼굴 한번 보셔야죠. 우리 어머니 항상 한 얘기했어. 오지 마. 와, 왜요? 얼굴 봐야지. 바빠. 왜 바빠요? 중요한공사 기간이야. 논문 써야 돼. 바빠. 오지 마.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끝까지 할 일을 만드시고 희망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행복해? 며느리가 행복해져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노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시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후의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없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지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돈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연금 가지고 있으면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일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평생 안정적인 부자로 사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에 잘 나간 얘기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사업해서 부동산 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과거 지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요. 나는 이 연금으로 사업을 할 거야, 여행을 갈 거야, 공부를 할 거야.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통장에 10억 있으면 한 방에 보이스피싱 다 당해요. 하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할머니가 이번 달에 까먹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야? 200만 원. 다 까먹었어? 어떻게 돼?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래서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일곱 번째, 목돈 관리 잘하면 VIP라고 은행에서는 표현하죠. 하지만 호구예요, 호구. 여러분 은행 가서 VIP룸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계신데 가지 마세요. 거기 호구야, 호구. 진짜 값은 연금 가지신 분들이세요. 경로당 한번 가보십시오.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아무 인기 없어요. 오늘 나한테 밥을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아시겠죠? 여덟 번째, 죄송합니다. 목돈 가진 어르신 일찍 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 가진 어르신은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경로당 가서 제가 강의 많이 하거든요. 다들 기분 나빠하세요. 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홉 번째,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이벤트입니까? 삶입니까? 평균 수명 60세 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노후는 퇴직하시고 인생을 정리하는 이벤트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또 한 번의 삶입니다. 당일치기 여행 가는 것과 한 달짜리 긴 여행 가는 것과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노후는 굉장히 긴 여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빤스 한 잔 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삶으로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예요. 목돈은 금융자산, 연금은 사회제도. 그래서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노후가 행복합니다. 은퇴 선진국들인 뭐 유럽이라든가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연금이 개인 선택으로 놔두지 않았어요. 사회제도로 놔뒀죠. 제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의를 10년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공무원 인재개발원 가가지고 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봐요. 퇴직을 앞두고 여러분 노후에 가장 든든한 자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 공무원 연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퇴직을 앞두고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 하시는데 30년 전 공무원이 임용되었던 첫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공무원 임용됐던 첫 달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선택이었습니까? 의무였습니까? 뭐였을까요? 의무였죠. 그냥 월급에서 뛰어간 겁니다. 만약에 선택이었다면 그 30년 전에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여러분 노후에 가장 든든한 자산이 공무원 연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죄송하지만 그 공무원 연금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다. 국가가 강제한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금은 사회제도로 발달해야 돼요. 이게 연금은 개인이 젊을 때부터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사회제도로 강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목돈은 빼쓰는 거예요. 빼서 써야 돼요. 그렇죠? 자, 목돈을 빼다. 빼다가 영어로 뭐예요? 빼다? 자, 빼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withdrawal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빼다. 마이너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목돈을 빼쓰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안해해요. 빼서 써야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런데 연금은 뭔지 아십니까? 연금 타다. 라는 얘기예요. 타다. 자, 개 탔다. 용돈 탄다. 월급 탄다. 타다는 뭐죠?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억을 포기하고 500만 원의 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500만 원을 타서 쓰게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럼 평생 정말 원 없이 잘 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뺏어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켜야 하는 목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목돈과 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노후에 뭐 지금 내가 목돈도 없는데 무슨 연금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팁만 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연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고민해 보시면서 노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소득 하위 70%, 10명 중에 7명에게 국가가 한 달에 33만 4천 원씩 기초연금, 연간 4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되신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은 거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어요. 그죠? 네. 일반인들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을 꼭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700만인데 기초연금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20만 명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줍니다. 국가가 알아서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하잖아.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지금 내고 계시죠? 혹시 최근에 좀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내가 국민연금 지금 뭐 기금이 고갈된다, 망한다,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안 내시는 분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기초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은 보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거부터 할 생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보다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굉장히 좋은 연금이니까 꼭 준비하셔가지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지금부터 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안 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혹시 지금까지 못 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국민연금 연체하신 분들 계세요. 연체는 하면 안 됩니다. 연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국민연금 관련 팁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알고 계실 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내가 평생 연금을 부었다가 내가 받는데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의 한 50에서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금을 부었는데 나도 받지만 내가 사망하면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배우자에게 줍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개인연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너 죽으면 끝이에요. 남은 거 주고 끝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은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배우자 평생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대부분 다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남자애가 국민연금을 부어서 남자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데 남자가 사망하고 나면 그 배우자는 국민연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고 여자분들도 국민연금을 많이 붓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국민연금이 있죠. 이 경우에 서로 100년 해로를 하게 되면 둘 다 받아서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사망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 수령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찾아오셨는데 남편과 부인의 차이가 10살 차이가 났어요. 남편보다 부인이 10살이 어려. 그래서 부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편보다 10살이 어린데 국민연금을 계속 넣어야 될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왜? 의미 없으니까. 자, 왜냐면 10살이 어리지 않습니까, 부인이. 자, 그러면 내가 내 연금을 열심히 넣어가지고 부인께서 본인 연금 받으려면 65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6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야? 75세예요. 그쵸? 네. 75세까지 남편이 살아줘야 내 연금이 개시가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남편 유족연금 받게 되면 내 연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연금 받으려면 남편은 75세가 돼야 됩니다. 그때 살아 있었어. 내 연금이 개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낸 국민연금 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10년 뒤면 몇 살이야? 75세죠. 그럼 난 75세면 남편은 몇 살? 85세. 남편이 85세까지 살아줘야 내가 낸 연금의 원금이라도 건져요. 수익까지 받으려면 그 다음부터 한 5년, 10년 더 살아야 돼. 그럼 내가 85세가 돼야지 그나마 국민연금에 대한 효과를 받는 건데 내가 85세까지 받으려면 남편은 몇 살까지 살아줘야 돼? 95세까지 살아줘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닌 것 같아. 이 남편 보니까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봐야
결국은 자기가 낸 돈에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은 유족연금 받는 게 훨씬 좋고 차라리 국민연금 낼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나중에 분할연금이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제, 미혼들 많이 있었죠. 미혼들 잘 보실 게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하거든요. 자, 근데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구한테 가능하냐면 배우자, 자녀, 부모, 사돈의 팔촌, 조카, 저한테도 주실 수 있어요.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개인연금은 내가 못 받은 건 누구에게든지 주고 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만 줄 수 있는데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두 번째가 자녀인데 자녀는 25세 미만 자녀. 아시겠죠? 내가 70세에 죽었는데 자녀가 25세 미만일 리가 있을까요? 없죠. 결국은 자녀가 못 받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 60세 이상 부모한테 갑니다. 아시겠죠? 60세 이상 부모한테 내가 사망했지만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내 부모한테 유족연금이 가요. 여러분 미혼들 꼭 알고 계시겠는데 뭐냐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령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 자식은 없으니까 미혼은 배우자가 없죠. 미혼 자식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냐? 천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한테 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사망 직전에 부모님과 사망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살고 있었어야 돼요. 따로 살고 있었어? 아니에요. 안 돼. 유족연금 안 가요. 따로 살고 있는데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돼. 자,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에게 생계를 지원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결국 유족연금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나는 평생 국민연금을 냈는데 65세 국민연금 받기 전 달에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미혼분들 그런 거 아까워서라도 결혼하세요. 그런 거 아까워서라도 애를 낳아. 늦었지만. 아시겠죠? 네. 그게 여러분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나중에 이혼하시게 되면 혹시 이혼하신 분들 계시죠? 이혼하면 그동안 혼인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분할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혼하실 분들. 왜냐면 이혼할 때 우리가 재산 분할 다 하는데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잘 몰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그냥. 그리고 재산 분할 다 끝났어. 그리고 한참을 안 봤어. 잊어버린 지 꽤 됐어. 근데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내 연금의 절반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 가서 이걸 왜 가냐? 이거 내 건데. 이미 다 몇 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다가 그걸 명시하지 않았으면 국민연금공단은 그냥 분할해서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할연금은 내 거를 분할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 것도 분할 받아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어머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분할연금을 받겠지. 나는 연금이 별로 없지만 그 이혼한 남편은 이제 연금이 있었으니까 그 연금의 일부를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65세가 되면 받는 거니까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65세가 됐는데 연금이 안 나와. 연금이 안 나와. 나랑은 이혼했어. 그죠? 연금이 왜 안 나올까?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안 나와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한 겁니다. 제가 누구누구랑 이혼했는데 분할연금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 그죠? 네. 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나라면 30년 살았고 나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1년 살았어. 근데 그 1년 살은 기간 동안 사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편이 평생 부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30년치는 나한테 오고 1년치는 그분한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전부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와요. 이렇게 규정이 그래요, 규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할아버님하고 할머님하고 같이 살고 계셨어.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으시고 할머니는 한 5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봐야 한 2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100년 해로하셔가지고 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한 80대 중반쯤 되셔가지고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암 말기십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 할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80년, 90년 잘 살았는데 내가 암이래. 3개월 남았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3개월 동안 더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삽시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자,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족연금이 할머니에게 지급되겠죠. 자, 할아버지의 연금이 만약에 200만 원이었다. 돌아가시게 되면 60%가 지급되니까 120만 원이 할머니에게 지급됩니다. 할머니 본인 연금 50만 원이 있어요. 120 더하기 50 해서 170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본인 연금 50을 포기하고 할아버지 유족연금 12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님께서 연금을 공부를 좀 하셨어요. 다시 3개월 전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 받고 집으로 오셨어요.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제 3개월 남았대.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하는 겁니다. 자, 이혼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분할연금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분할 비율은 5대5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연금의 절반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할해주고 상대방 연금도 내가 분할 받아오는 겁니다. 반반 넘겨주고 반반 넘으면 똑같아 어차피. 자, 그런데 분할연금 규정에 뭐가 되어 있냐? 분할 비율은 5대5를 원칙으로 한다.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단, 상호 협의에 의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분할을 합니다. 어떻게? 나 0, 할머니 100. 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할머니에게 20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할머니 연금도 분할해야죠. 할머니 50, 할아버지 빵.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할머니는 2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평생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연구하다 보면 일단 잘 부으시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많이 연구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퇴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지금은 별로 상관없으시겠지만 이 국민연금 제도의 약간 아킬레스건인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5년 동안은 내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하이면 상관없지만 여기 넘어가게 되면 감액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 어떤 소득이냐면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후에 일하거나 사업하거나 임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그런데 노후에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후에 집에 앉아서 탱탱 놀면서 예금 이자 수천만 원 받고 주식 배당으로 엄청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고요. 노후에 열심히 가가지고 내 힘으로 해가지고 근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액돼요. 이상하죠? 국민연금 제도가 이래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퇴직금 다 있으시죠? 여러분 퇴직금 DB형과 DC형 들어보셨어요? 네, DB형과 DC형. DB형은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 정해지는 것이고 DC형은 여러분이 직접 굴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DC형이시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 종업원의 퇴직금을 DB로 하시겠습니까? DC로 하시겠습니까? 네, 전 사장이에요. 우리 직원들 퇴직금 전부 DC예요. 그렇죠? 주고 끝나는 거야. 그래야지 알아서 굴리는 거니까 DB형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DB형 퇴직금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이게 퇴직금이에요. 이 사람이 30년을 근속했는데 30년 중에 29년 동안 월급 100만 원 받았어. 그죠? 근데 마지막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 월급을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게 퇴직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곱하기 30년, 3억이에요. 아시겠죠? 29년 동안 100만 원 준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퇴직금 DB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DB형 퇴직금은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오래 일하고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을 올리면 돼요. 여기 무슨 뭐 수익률 있어요? 없죠. 운용 수익률 이런 거 없습니다. 운용 수익률은 사장님이 고민하는 것이지 직원들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2개만 올리면. 자, 사장님 입장에선 DB형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으면 얘가 오래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 그 얘 월급 올려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종업원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급여를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이게 좋죠. 주고 그달 주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럼 니네들 알아서 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굴리셔야 되니까 운용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라면 저는 그냥 DB형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물론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DC형으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하다.